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직업 상담사나 커리어 컨설턴트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아까 그 강연 중에 말씀을 드린 거가 있잖아요. 심리학과 HR, 이거는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공부하고 교육학 공부한 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상담과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나서 HR을 넘어가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영학 쪽에서 특히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이 MBA들이 보통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경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영학 공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영학 기초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효용이라든지 ROI, Return of Investment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책에도 이제 써 있긴 하지만 신문이에요. 저는 신문을 이 커리어 컨설턴트나 직업 상담사가 HR 공부할 때 신문이 참 좋다고 얘기를 항상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일반 고졸 이상의 학력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게 보통 일간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그 신문을 성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려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해놓는 칸들이 항상 있어요. 고졸 이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시면 경영학 책을 따로 보지 않다 하더라도 쉽게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보게 되는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이고, 직업 상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 원래 직업이 번역사였어요. 그러니까 통번역하는 거. 그게 제가 직업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번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과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은 기본적으로 어학사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번역하는 사람이 옆에 뭘 갖고 있냐면 백과사전과 용어사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를 모르고 분야를 모르면 번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써놨지만, 제가 맨 처음에 건설 분야 번역을 하는데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욕인 줄 알았어요. 뭐 시방서가 있어. 근데 건설 분야에서 시방서라는 게 용어사전에서, 시방서가 보통 이렇게 도면에서 나타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리스트다. 그렇구나. 맨 처음에, 지금은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CDMA 같은 거, 코드 다중 분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CDMA가 그 사전을 찾아봐야지 있지, 영어를 잘한다, 뭐 다른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직업 상담에 대한 상담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보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도움이 되는 거고요. 책에서 본다면, 제가 책에는 164페이지를 보시면 대충 좀 이해가 되실 텐데, 164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의 반복인데, 이론의 70%가 개인환경 일치 이론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면, 이게 진로 이론을 공부하실 때 상담 이론이 있어요. 진로 상담. 그러니까 제 대학원 전공이 진로 상담, 직업 및 진로 상담인데, 저희 쪽에서 공부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직업 상담이나 진로 상담에서 배워요. 첫 번째가 직업 진로는 선택이냐 발달이냐, 이게 가장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면 진로 선택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진로 발달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이론은 뭐냐면 홀랜드 스트롱 검사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그래, 나 이거 할래, 나 의사 할래, 나 뭐 할래, 이렇게 선택하는 걸, 내가 이런 성향이니까 이걸 해, 이게 선택이죠. 근데 슈퍼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진로는 발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아기가 다르고 청소년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기가 다르고, 중장년기나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세태기 막 이런 게 발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과정론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과정론적인 게 이제 크롬볼츠가 얘기했던 진로에 미치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적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의 성향을 물려받은 이런 것도 있고, 환경적 사건.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환경에, 우리나라가 지금 공무원이나 안정적 직업에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교사를 하고 싶거나 교직원을 하고 싶거나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거나, 요즘엔 군인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정말 군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 보장을 해준다 해서 부사관도 하고 싶어 하고, 장교, 여군, 요새 ROTC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게 환경이죠. 그래서 크롬볼츠가 얘기했던 게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도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학습. 뭘 학습하냐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 얘가 뭐 점수 맞히다 보니까 편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는 뭐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찾다 보니까 이런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 이런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학습 경험이 이제 연학적 학습, 도구적 학습이 있는데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좀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학습, 뭘 배우는가가 이 사람의 직업하고 연결이 되겠죠. 네 번째가 과제 접근 기술. 그러니까 타스크 어프로치 스킬이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나 주위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한 친구가 국문과 학생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룸메이트가 체육학과 학생이에요. 그 룸메이트가 체육학과 학생인데 학교에 축구대회를 얘네 체육학과가 주관하게 됐어요. 뭐 총장배 축구, 뭐 과별 축구대회. 근데 스폰을 받아야 되잖아요. 얘가 아디다스 코리아, 나이키 코리아를 찾아가요. 근데 혼자 가기 힘드니까 룸메이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야, 같이 가자. 그래, 쪼르쪼르 찾아갔어요. 근데 이 국문과애가 그 스포츠 에이전시가 아니죠. 스포츠 이런 그 용품 회사들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얘가 스포츠 에이전시도 이제 다른 데도 가게 돼. 나이키 코리아, 아디다스 코리아, 또 스포츠 에이전시 찾아가 봤어요. 진로가 바뀌었어요. 국문과 나와서 국어 선생님이나 뭐 이런 쪽에 출판사나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나 스포츠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싶어.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있어요. 대한축구협회. 이게 뭐예요? 과제 접근 기술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정론적 접근. 그래서 진로 상담 공부할 땐 크게 세 가지 트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진로를 선택으로 볼 것이냐. 관점이죠. 학자들마다 관점이죠. 진로를 발달로 볼 것이냐. 세 번째가 과정론적. 여기 이제 크롬버치 가장 유명한 이론이 계획된 우연 이론이 나오죠.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우연. 여기서 중요한 건 우연이라는 단어보단 계획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연에 꽂혀 있어요. 그래, 너와 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막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연에 대한 동양적 사상에서는 우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부여되지만 사실은 이 크롬볼츠가 얘기했을 때는 이 planned, 그러니까 계획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어요. 진로 선택은 사실은 우연같이 오지만 우리 몸속에 유전적 또는 환경적, 가치관적 이런 것들이 과정상에서 이렇게 오고 가다가 직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택해서 성장해 나간다 해서 이 세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시간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오늘 좀 직업 상담사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상담사 자격증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으셨어요? 예. 오늘 마지막 멘트는 이 책에 제일 제가 관심 잘 썼다고 생각하는 문구를 머릿말에 썼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릿말에 보면 저도 제가 이 글을 쓰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른 책의 내용은 별로인데 머릿글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는 나무 사이를 걷고 있지만 결국 숲길을 걷고 있는 것이며 그 숲길은 시간과 함께 다양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자신의 생각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 성숙함은 세상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주 속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채플린의 말을 책의 말미에 하고 싶었는데 건두사에 남깁니다. 이 말이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는 문장인데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저도 한마디 남깁니다. 직업 상담은 가까이서 보면 한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멀리서 보면 나와의 만남이다. 네, 여기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자격증을 딴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 분야를 처음 공부할 때 아는 단어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려웠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콜하면 뭔가 부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콜링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봐서 알아봤더니 소명 또는 천직과 같은 직업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땄을 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직업이 과연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남의 인생에 개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만 있다면 바로 콜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으로서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또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자신의 콜링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